등산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왜 나는 산만 오르면 무릎이 시리지? 체력이 문제인 걸까? 아니면 잘못 걷고 있는 걸까?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왜 옆 사람은 멀쩡히 잘 걷지? 오늘은 무릎 상하지 않고 등산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천하는 무릎 보호대도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. 이번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국 등산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. 더 맵 리딩 컴퍼니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 알려준 지치지 않는 걷기 기술은 실제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,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잘못 걷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. 올바른 걷기법만 익혀도 놀라울 만큼 덜 지치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 걷기 자세와 절대 피해야 할 등산 방법, 그리고 이 영상에 달린 실제 시청자들의 후기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중장년층이나 무릎이 약한 분들, 초보 등산객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 산을 오르면 피곤할까요? 우리 몸에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고가 있습니다. 운동을 하면 이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죠.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으면 다시 힘이 나는 이유도 이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에너지를 아껴가며 걷는 것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. 큰 근육일수록 오래 버틴다.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. 등산할 때 이 두 근육을 주로 사용하면 체력 소모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작은 근육들까지 다 쓰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더 빨리 지치고 무릎 통증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. 많은 분들이 산에서도 평소처럼 걷습니다.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 보듯이 발을 툭툭 앞으로 내딛고 걷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걸으면 몸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걷게 되기 때문에 허리, 종아리, 발목 등 작은 근육까지 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. 에너지 소모는 많아지고 금방 지치게 되죠.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정답일까요? 발 뒤꿈치를 항상 어깨 밑에 착지시키는 겁니다.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몸의 중심선, 즉 어깨 바로 아래에 떨어지도록 걸어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하려면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야 합니다. 하지만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다면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. 반대로 발을 앞으로 쭉쭉 뻗으며 걷는다면 몸을 앞으로 당기는데 많은 근육이 동원되고 체력 소모도 훨씬 커집니다. 이 걷기법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걸었을까 라고 느끼실 거예요. 히말라야 등반자들을 가이드하는 네팔 현지인들을 셰르파라고 하는데요. 이 셰르파들은 이 걷기법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도 올라갈 정도이니 구독자분들도 이 방법을 익히신다면 등산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큰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오르시나요? 산을 걷다 보면 큰 바위, 높게 쌓인 돌계단 등 장애물이 나올 때가 많으실 텐데요. 이럴 때 대부분은 다리를 쭉 뻗어 한 번에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여러 번 내딛는 것보다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더 빨리, 더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. 하지만 이건 무릎과 종아리에 과한 부담을 줍니다. 이때는 발을 어깨 밑으로 착지시킬 수도 없고 종아리 힘만으로 올라가게 돼서 효율이 정말 떨어집니다. 이런 상황에서의 정답은 지그재그로 걷기입니다. 큰 턱이나 계단이 앞에 나오면 정면으로 뚫지 말고 사선으로 돌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. 작은 스텝을 여러 번 나눠서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만 해도 에너지 소모는 거의 없고 무릎과 발목의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. 많은 분들이 오르막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무릎에 가장 큰 데미지가 가는 건 내리막길입니다. 왜냐면 대부분 다리를 쭉 펴고 툭툭 내려가기 때문인데요. 이런 걸음은 몸무게와 중력의 압력이 무릎 연골, 특히 슬개골 아래에 집중됩니다.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. 이럴 때 정답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걷는 것입니다.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고 걷게 되면
허벅지 근육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줘서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. 걸음걸이가 살짝 통통 튀는 모습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등산 스틱입니다. 스틱은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균형을 잡는 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하산이 두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조 장비입니다. 오늘 설명드린 등산 걷기 요령을 요약하면 오르막에서는 발 뒤꿈치를 항상 어깨 밑에 착지시키고 허벅지, 엉덩이 등 큰 근육을 활용합니다. 큰 장애물은 지그재그로 돌아서 천천히 올라갑니다. 내리막에서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 유지하고 허벅지가 충격을 흡수하게 합니다. 그리고 스틱을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하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적절한 등산화, 깔창, 양말 등을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등산에 마칠 수 있습니다.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긴 하산 코스가 부담되는 분들은 꼭 무릎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. 이 걷기법을 따라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. 3시간짜리 코스인데도 숨이 안 찼습니다. 마치 마법 같습니다. 무릎 수술 후 늘 아팠는데 이 자세로 바꾸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. 히말라야 셰르파들이 이렇게 걷는 이유를 알겠네요. 무릎 굽히고 살짝 튀듯이 걷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다음날에 정말 안 아팠습니다. 54살인데 이제 걷는 법을 처음 배운 느낌입니다. 아무리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. 다음 산행 때는 한 번은 예전 방식, 한 번은 오늘 알려드린 걷기법으로 직접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소개한 걷기법을 실천해 보신 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절한 무릎 보호대를 함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무릎 보호대는 등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무릎 보호대는 착용이 간편하고 신축성, 내구성이 뛰어나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합니다. 중요한 점은 대만산 제품이라 품질이 뛰어나며 중국산 제품들과 비교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이 등산할 때, 운동할 때, 아니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이 제품은 여러 번 착용해도 변형이 적고 매번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이 보호대 하나로 무릎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나 중년층 이상의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걷기법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운동 팁들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